직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직원 여러분께 저는 한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우리 복지관은 혁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선생님에 따라서 그런 혁신을 하고 있다 느끼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변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복지관은 혁신이 시작이 되면서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사실 종전에 늘 관습대로 해오던 것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혁신입니다. 우리는 혁신하면 기업에서 새로운 걸 만들고 이렇게 해야지만 커다란 혁신으로 생각하는데 이미 이런 평가 결과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복지관은 이제 벌써 많은 그런 변화의 움직임이 있고 또 그 가운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그런 변화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은 우리 미션인 보통의 삶을 실현하는 그런 복지관과 또 이렇게 서울형 장애인 복지 모델을 실천하고 지원하는 복지관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었던 생각과 그 배경에 대한 것들을 그냥 한번 나눠볼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의 삶을 실현하는 복지관, 사실은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보통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가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저도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리 복지관을 이렇게 위탁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보니 이것은 어디에서 유래가 됐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유엔의 장애인 권리협약으로부터 이러한 개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하면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의 가장 큰 의미는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객체 내지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주체가 되고 주도적인 입장으로 변화하는데 가장 근본의 근거를 마련해주고 그거는 전 세계가 합의한 그러한 결과입니다. 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 나오기까지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와 관련된 그런 지원 단체, 기구의 전 세계가 의견을 모아서 이러한 것들이 다 축적이 된 상태에서 최근에 그거가 발표되기 전에 한 5년간 매년 유엔에서 그런 것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 가지고 합의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도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조약의 이 협정에 서명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국제법을 우리가 준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보통의 삶을 실현하는 거가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보통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종전에 복지적인 개념으로 하면 보통의 삶보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데 주안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는 바로 그게 욕구이거든요. 욕구를 중심으로 접근한다. 그런데 요즘 그런 권리 기반이라든지 인권 기반에 대한 생각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특별한 권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더 보장을 하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보통의 삶에서 특별한 권리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그런 핵심 단어가 있는데요. 그거는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장애 유무를 떠나서 모든 사람은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연 우리 사회에서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장애를 갖지 않은 그런 사람들과 평등하냐? 답은 여러분이 아마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평등하지 않은 거죠. 않으니까 지금 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자기 주체성을 갖고 자기 결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가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 내가 비록 장애가 있지만 나는 가치 있는 존재로서 나에 대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관에서 어떠한 일을 생각을 하고 하더라도 모두 장애를 갖고 있는 당사자의 참여와 또 적극적인 의사 개진을 받은 상태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장애를 갖고 있지만 인간으로서의 누려야 될 가장 기본적인 존엄성을 확보해야 된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사회뿐만 아니고 다른 사회도 장애로 인해서 그런 애누리를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 인간으로서 누려야 되는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될 그러한 그 책무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들어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보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4가지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삶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보면 그냥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한두 끝도 없는데, 쉽게 생각하면 장애를 갖고 있던 관계없이 지역사회에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거를 보통으로 누릴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어떻게 되면 보통의 삶을 지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복지관에서도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은 장애인복지법, 또 장애와 관련된 특별한 이런 법이 사실 없어지는 그날이 오기를 저희는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럼 보통의 삶이 보통의 사람들이 누려야 되는 거를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장애인복지법, 무슨 법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보통의 그런 삶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스스로 무엇을 원하고 있고 또 어떠한 지향을 갖고 있는가를 잘 알아서 그분들의 삶을 거들어 주는데 우리가 일조하고, 또 복지관 안에서도 이분들이 잘 이렇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모델의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의료적인 모델, 사회적인 모델, 그리고 인권 모델, 권리 모델, 이 3가지가 잘 합쳐져서 잘 균형감 있는 포괄 모델로 우리는 이러한 장애인의 보통의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면을 잘 또 이해하고 그런 쪽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지향점을 향해서 또 노력하는 또 이러한 복지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